제1장종말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지구 얼음. 나는 종말의 안전한 집을 만들었다. 아팠다. 너무 아파. 뼈에 새겨진 고통 2장 2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뢰하고 도왔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탐욕스럽게 분할되고 있다. 이 물자가 부족한 말세에서 그들은 심지어 당초장이가 그들에게 한 도움을 돌보지 않고 그에게 도살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죽어가자마자 그는 머릿속에 여신방 우청 이군중 뒤에 서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는데 한바탕 불쌍한 모습으로 힘차게 외쳤다. 내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그의 갈 빗뼈 한 조각을 남겨주어야 한다. 바로 이 여자였다. 장이를 송 여진문을 열고 나서 그를 중였다. 장이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은 자신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선량하여 이 말세에 다른 사람의 배급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그때의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장이는 곧 눈앞이 어두워졌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소파에서 일어섰다. 방금 겪은 지옥의 장면, 그 끔찍한 통각 이 눈에 쏟아있다. 장이는 숨을 크게 헐떡거리며 온몸 이곳 땀에 젖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그 짐승 이웃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정신이 돌아간 후 장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이었다. 공기의 편한 한온도는 그를 놀라게 했다. 서력 2050년 12월, 푸른 별은 50만 광년 떨어진 초신 성폭발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캄프 폭풍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화국의 북쪽에서는 영하백도에 이르기까지 공포에 떨 몇 의 지가 전부 빙설에 묻혔다고 한다. 다양한 생물의 대면적 멸종, 심지어 인류도 이 재난에서 95% 이상 죽었습니다. 장이가 일어 선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서 펑펑은 반병을 마셨다. 냉장고의 물 온도는 매우 낮지만 현재 그에게는 이 물은 단순히 탕오객이다. 말세의 사람들이 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 나가 영하 60, 70도 극심한 저온을 무릅쓰고 눈을 파서 물로 녹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쉽게 얼어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장이는 물을 마신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열어 한눈에 보았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 그는 깊은 숨을 쉬었고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 한 달의 경험은 꿈이 될 수 없으며 특히 분해되는 고통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장이가 고개를 들으며 납치 후 남은 생애 후 마음속에는 만분의 기운이다. 그와 동시에 그의 눈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을 비추었다. 그는 그를 죽인 사람들을 아주 잘 기억한다. 이 새는 반드시 잘 살아야 하며 다시는 그 짐승들에게 선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복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이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한 달 후에 다가오는 말세에서 자신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이다. 장이 자신의 생활 조건은 상당히 좋다. 그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한 장 마지막 날 이후로 난 다시 태어났어. 글로벌 아이스링크 둠스데이 세이프하우스를 만들었어. 테나이시의 집 한 채를 물려받아 무려 120평이나 된다. 손에 든 예금도 200만 원이 넘었는데 보통 시절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전 세계의 물자가 크게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소나기에 있는 이 정도의 돈으로는 도저히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결국 혼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방대한 물자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혁은 단지 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있어야 한다는 희망도 갖고 있다. 식생활, 오락을 모두 병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신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무기 장비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자신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고 이윤들에 대한 복수를 완성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장희의 눈앞에서 갑자기 하얀 빛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눈이 좀 헝클어진 것 같아 손을 뻗어 주물렀다. 그런데 갑자기 뇌에서 괴상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하얀 빛 자체가 그의 일부이고 그의 머릿속에도 흰 빛의 메시지가 나타난 것 같다. 장희의 마음이 움직이자 의식은 순식간에 그 백광 속으로 들어갔다. 결국 들어가 보니 여기가 어마어마하기 짝이 없는 하얗고 망망한 공간이었다. 그 안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넓은 공백만 있을 뿐이다. 이건 이 공간. 내가 다시 태어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장희의 마음은 순간 일희일비했다. 감마선의 경과를 보니 그의 몸에 변이가 일어나 초월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장혁은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물체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의식은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집안의 물건들을 공간 속으로 넣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찻잔과 세숫대야에서 넣어도 쉽게 넣을 수 있었다. 장희가 큰 가전을 모두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컬러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에어컨, 청소기. 하얀 공간에 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이 물건들을 모두 수거했다. 그리고 장희가 한 가지 생각만 하면 공간당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외력을 받고 단독 존재가 아닌 일부 물체는 수입하기 어려운 공간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바닥을 후비고 싶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 공간에는 많은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티프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물체를 수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공간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자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술을 핥아먹었고 머릿속에는 대담한 계획이 있었다. 장희의 작업은 월마트 마트 화남구 창고의 한 임원이다. 월마트는 세계 최대 슈퍼마켓으로서 가진 물품이 다 있다. 그 제중국에는 화중, 화남, 화북, 세 개의 거대한 창고가 있다. 이 세 창고의 부피는 특히 화남 창고의 부피가 매우 섬뜩합니다. 그것은 길이 1500m, 폭 720m에 달하는 2040년에 지어졌으며 부지 면적은 수백만 평에 달합니다. 세계 제1의 거대한 창고입니다. 월마트 중화권 사장으로부터 세계 8위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았습니다. 물론 세계가 공인하는 것은 7대 불가사의뿐이며 8번째 기적은 모두 수천 개에 달하는 스스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남 창고의 면적과 저장량은 실로 전 세계 창고의 영역이다. 그 내부에 상비된 물자는 여러 도시에서 100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소비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 장희가 한 창고의 물자를 모두 털어 자신의 공간으로 운반하는 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평생은커녕 10대까지 그렇게 많은 물자를 다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월마트의 품새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창고 안에는 등급이 너무 낮은 잡동사니가 없다. 음식이든 백화점 용품이든 사치품이든 입소문이 난 큰 브랜드다. 장희가 월마트에 있는 창고를 털어낼 수 있다면 마지막 날에 닥칠 물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장희 씨는 창고의 책임자로서 창고의 진열대 하나하나와 감시장비, 인력 배열에 더없이 익숙하다. 빈 창고를 옮기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니 장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꿀팁. 바로 그때 장이의 배에서 항의하는 울음소리가 났다. 장이가 배를 만지더니 책상 위에서 사온 황달달 쌀밥을 다시 한번 보았다. 장이가 턱을 만지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배달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한 달을 견뎌냈는데 이때 따끈따끈한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돈, 이거 두고 뭐 하는 거야? 장이는 시크하게 돌아서 예전엔 가기 아까웠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 제대로 한 끼 먹을 준비를 했다. 제2장 화이트 연 꽃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에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장이가 집을 나갔는데 밖에는 평화로운 광경이 있었는데 인간의 기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택단지의 광장에서 놀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장이는 한 달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거품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빨리 주택단지를 빠져나갔는데 주택단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미슐랭 3성급 서양식당이 있었다. 밥 한 끼를 먹으면 최소한 6천 원이 들었는데 과거 장이는 줄곧 밥을 먹으러 들어가 기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축하해야 한다. 식당에 들어간 후 장이는 창가에 있는 자리를 찾은 후 위에 가장 비싼 요리를 모두 한 번 주문하고 또라 피장원의 레드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이 세트가 내려오면 5만 위안이 계속 쓰였다. 심지어 식당 안의 종업원조차도 장 이도를 보며 매한 눈빛을 보며 그가 틀림없이 부유한 부자이세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한 끼에 그렇게 비싼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장 이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만 있는데 찬 한 테이블이 배달된 후 큰 입으로 뱃속으로 넣기 시작했다. 아마도 6개월간의 추운얼음종 기를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그는 이런 맛 있는 것을 먹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래서 그의 먹방상 도다소 사나운 것이 되어 주위의 식객들의 애론 이분분하다. 장 이제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까지 모든 문명과 도덕은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장이가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창밖에서 지나가는 한 여자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이 떠다니며 메이크업이 정교하고 구치 하이힐을 신 고 팔뚝 ELB의 가방에 매달려 있는 여자였다. 이 여자는 바로 전세에서 장이를 쭉 인방 우청이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좋은 절친 리체 명도 따라갔다. 두 사람이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을 지나갈 때 둘 다 2번 더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높은 사치스러운 장소에 대해 두 사람의 마음속은 줄곧 매우 갈망해왔다. 어쩔 수 없이 손에 든 자금은 그들이 이런 장소에 낭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탐색하는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양질의 부자 이 세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개 잘을 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방우청은 장이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었고 그의 앞에는 큰 테이블에 최고급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건 장이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방우청은 놀라며 말했다. 린첸영도 놀라 서입을 가리고 장이 그는 원래 이렇게 부자였는가? 말을 할 때 그녀의 눈빛은 다소 모호하게 방우청을 한번 보았고 웃었다. 우청, 너는 정말 좋은 복희야. 당신을 쫓아다니는 그 짖는 개는 보이지 않는 부자의 세대였습니다. 그 식탁을 봐. 적어도 6만 원을 얻었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린첸영의 조가운데는 다소 부러워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장이가 방우청을 추구한 지 이미 2년 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우청은 줄곧 장이를 매달아 id었고 거절하지 않았지만 승낙하지도 않았다. 방우청은 완전한 금을 숭배하는 여로서 줄곧 자신이 량지의 부자의 새와 결혼하여 어린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장 이천의 시에 차와 집이 있는 이 소자 금대에 그녀는 또 포기하기 싫었다. 제2장 화이트 연꽃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의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우청은 장이를 예비 타이어로 삼았다. 예비 타이어에 대한 그녀의 원칙은 주동적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이가 뜻밖에도 혼자 수만 원의 호화한 대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보고 방우청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장이가 사실 보이지 않는 부자의 세대라고 말하는 걸까? 방우청은 턱을 받쳐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각할수록 그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래, 드라마에 이런 사람이 자주 있지 않니? 분명히 자신이 매우 부유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평범한 사람인 척합니다. 방우청은 자기가 말한 것을 모두 믿었고 그녀의 눈은 밝아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인은 줄곧 그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면 장이가 즉시 그녀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린첸영도 한쪽에서 비청, 우리 들어가 장이를 찾아보자고 권했다. 사실 그녀는 그 맛있는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이곳은 미슐랭 삼성식당인데 그 안의 대식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맛볼 기회가 없다. 그는 머리를 흔들고 말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여자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그와 우연히 만난 척합니다. 방우청은 바보가 아니다. 그녀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자신의 자세를 낮추지 않는다. 장이가 정말 부자라고 해도 그녀는 여신의 풍모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녀는 장이를 잘 통제하고 그가 계속 그녀의 짖는 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장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장이는 1시간 넘게 먹었고 행복이 가득한 자신의 둥글고 굴러가는 배를 만졌다. 미슐랭 3별의 맛은 사실 일반적이지만 막말세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미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맛있는 요리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물품을 사서 돌아갈 계획이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소 공간의 저장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그는 큰 확신을 가지고 월마트 창고에서 물자를 운반하고 돌아왔지만 조심스럽게 만년배를 항해했다. 결국 그는 배고픈 사람이었고 어떤 사고도 허용할 수 없었다. 장인은 통쾌한 계산서를 내고 웨이터의 근면한 미소 속에서 식당의 문을 나갔다. 바로 이 순간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이, 이렇게 우연이구나. 장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방우청과 림첸영 두 사람이었다. 방우청은 손을 내밀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닫아 의도적으로 자신의 하얀 목걸이와 분홍색 귀엽을 드러냈다. 장의 마음속은 냉소하며 이런 루틴은 녹차의 경전적인 수법이다. 남자의 마음을 무심코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방우청이 최고급 녹차 플러스 100년하는 자연이 이 도를 깊이 알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의 장인은 더 이상 그 단순한 짖는 개가 아니다. 얼마 전 그는 이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녀는 심지어 장이의 갈비뼈를 끊어 탁 마셔야 한다. 이곳을 생각하면 장이의 눈빛이 갑자기 음랭해졌다. 그것은 벌거벗은 살이었다.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아 종말이 될 것이고 그녀를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녀를 칼로 쳐야 하나요?
방우청 피장혁 간적 야시편 분생한 긴장적설도 장혁 니 증료? 장인은 재빨리 자신의 시선을 수렴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아봤어.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이 여자를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은 너무 싸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정말로 손을 잡고 그녀를 죽이는 것은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장희재는 종세가 올 때 구치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마음이 있는 것으로 무심하다고 계산하면 장희는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다시 태어나기 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3장 쇼핑, 보너스,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에 안전한 집을 만들었다. 장의 상대방의 비맑은 태도는 매우 차갑다. 방우청과 림채녕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러나 장희가 보이지 않는 부자의 새라고 착각한 후 두 사람은 장희의 태도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동적으로 모였다. 부자는 성질이 좀 있다. 왜 그래? 그것은 유범이라고 불린다. 이봐, 이 식당에서 밥 먹었니? 린채녕은 무심한 척하고 말했다. 장희의 눈썹은 살짝 구부렸다. 이 여자도 좋은 물건이 아니다. 방우청과 한 언덕의 고리이다. 처음에 그의 음식을 웅덩이하고 그를 죽였을 때 그녀는 또한 한 몫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장희는 차갑게 대답한 다음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려 슈퍼마켓을 향해 걸어갔다. 방우청과 림채녕은 재빨리 따라갔다. 장희야,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방우청은 온화한 얼굴로 웃으며 물었다. 슈퍼마켓에 가. 장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또 다소 참을성이 없다. 만약 그녀가 말세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장희는 즉시 그녀의 마음을 죽였다. 방우청은 린채녕에게 눈짓을 하고 서둘러 말했다. 이런 우연히도 우리도 물건을 사러 갈 계획이다. 길이 잘 맞는구나. 장희는 이때에 이미 이해했다. 미슐랭 삼성식당에서 큰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어떤 보이지 않는 부자의 새라고 착각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슈퍼마켓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될수록 방우청과 림채녕은 오히려 그를 부자의 새로 여겼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호황합니까? 두 사람은 장의 옆에서 따라갔고 방우청은 더욱 장의 옆에서 붙어 있었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와 만졌다. 장희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는 또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매우 수줍어했다. 장희가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녹차 창녀, 너는 정말 연기할 수 있어. 내가 영화에 가면 반드시 오스카를 받을 수 있어. 장희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수레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우청과 림채녕 두 사람도 서둘러 차를 밀고 따라갔다. 아빠, 누구랑 밥 먹었니? 방우청이 웃으며 물었다. 장희는 식품구역으로 향하고 차갑게 말했다. 나 혼자서 먹을 수 없니? 눈빛이 밝아지자 그 뜻은 아니야. 그것에 들어있는 물건은 꽤 비싸고 나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줄 알았어. 린채녕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장희여, 한 달에 월급이 겨우 1만여가 되는가? 이 식사는 반년 동안 당신의 월급을 먹어야 한다. 내 집안에서 너에게 남겨둔 돈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방우청은 재빨리 린채녕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바보야, 이런 말을 어떻게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어. 최고 수준의 녹차로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부자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린첸영은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서둘러 보안을 찾았다. 하하, 농담이야. 사실 다들 좋은 친구야. 돈이든 진짜 상관없어. 그러나 장인은 그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식품구역에 와서 선반 위에 여러 가지 상품을 보며 보물고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전생에서 그는 양면 한 봉지를 이틀 동안 먹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의 세장 쇼핑 비축 글로벌 아이스링크 둠스데이 하우스를 만들었어. 마음속에 무한한 갈망이 있다. 장이가 바로 진열대 옆으로 가서 위에 있는 음식을 손수레 안쪽으로 쏙 빼놓는다. 햄, 라면, 자열전골, 양념까지 그는 대량 구매를 했다. 이 움직임은 방우말금과 임채영이 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희, 너 먹을 거 그렇게 많이 사서 뭐해? 야영하러 가실 건가요? 응. 장희가 담담하게 한마디 대답했다. 임채영은 그러나 의심이 들자 몰래 방우말금 귓가에 부이세 캠핑 이런 거 먹을까? 방우말금도 좀 의아하지만 그 미슐랭 3스타의 대찬을 생각하면 장희가 부이세라는 생각을 접고 싶지도 않다. 그녀는 장희에게 달려갔고 은근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무료 노동력이 방문하는데 장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방우말금과 고작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며 장희의 가슴에도 복수할 생각이 생겼다. 그는 마지막 날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한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완벽한 보호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활물자에 관해서는 월마트 창고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지막 날에 절대적인 안전과 우월한 상태에 있음을 보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팡우청에게 일정한 물자를 저장했다는 소식을 고의적으로 밝히고 그때가 되면 울부짖으며 청하도록 하자. 방우청이 그의 소식을 누설하여 그 왕팔할 이웃의 포위 공격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좋다. 그의 안전주택이 충분히 견고하기만 한다면 그는 포위 공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왕팔할 이윤들을 효과적으로 반살할 수 있을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장희의 입가에 웃음이 다소 변태적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장희는 뒤돌아서 안보회사를 찾아가 이런 보안하우스를 만들 생각이었다. 가능하다면 이 방안을 사용하세요. 만약 안 된다면 그는 뜰도시 외진 황야를 찾아 지하보호소를 만들게 된다. 이것은 양손 준비에 속한다. 장희의 입가에 라디칼이 그려지더니 그럼 차 좀 밀어줘. 방우가 맑으니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하다. 장희가 또 임채영도 가서 차를 한 대 밀고 오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여우의 의심이 가득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장혁은 라면, 햄, 그리고 닥스훈트와 통조림을 포함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을 많이 샀다. 그는 또한 신선한 고기와 과일, 채소, 그리고 일부 살아있는 생선을 전문으로 넣는 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공간이 저장 생선에 별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험해 보고자 했다. 카트 3대에 가득 담긴 장희가 소 양고기와 통조림을 가득 채운 차를 그 두 여자에게 전문적으로 맡기고 밀었다. 적어도 4,500근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피곤한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그러자 방우천은 불평하며 입을 다물며 말했다. 장희야, 이렇게 많은 걸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장희가 하는 말은 모두 큰 진실이지만 믿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이 점은 한때 이씨 성을 가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방우말금은 장희가 장난을 친 것처럼 치켜세우더니 머머
말하기 싫으면 안 되잖아. 이런 농담을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그저 오늘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된 것뿐이야. 나중에 밥 사줘야지. 방우의 맑은 눈빛 안에는 암시가 가득했다. 그녀는 장희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희가 입꼬리를 살짝 치켜세우며 응, 좋아해. 하지만 요즘 나는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다. 다음 달이죠. 그러자 방우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한마디로 하자. 임채영은 빡빡하게 달려와서 좋네, 우리 같이, 히히. 단지 차를 밀어서 큰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인데 그녀는 당연히 기뻐했다. 임채영이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것을 보고 방우말근이 또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임채영은 못 본 척만 했다. 장희가 가서 물건을 계산하고 이번에 구매하면 1만여 개의 물자를 샀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계산했다. 마지막 날에 그러한 물자의 가치는 적어도 몇만 배는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을 한 모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희가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마트도 통쾌하게 손수레를 빌렸었다. 장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두 여자를 부려대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물건을 집으로 밀치게 했다. 사실 그는 스스로 차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차를 몰고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무료 노동력이 있으니 헛되이 쓰지 않아도 된다. 두 여자는 가장 안쪽에서 피곤함을 계속 외쳤지만 장희가 약속하고 큰 식사를 대접하자 이내 의욕이 솟구쳤다. 그러자 일행 세 사람은 3대 차의 물자를 밀고 동네로 돌아왔다. 제4장 5성급 호텔 500테이블 주문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에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장희 세 사람은 세대차 물자를 밀고 주택단지로 돌아갔다. 도중에 많은 이웃들이 이 장면을 보고 모두 의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희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물건을 쌓는 것을 발견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이 두 녹차는 자신의 쇼핑을 알고 있으며 소식은 이미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단지 한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자산을 팔고 황무지로 달려가 깨지지 않는 요새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전세에 그를 산 채로 자른 이웃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장희의 신병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 계획 중 하나는 이 지역에 남아 다른 잔인한 방법으로 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은 보안회사가 그를 위해 뚫을 수 없는 대피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이손의 준비를 해야 한다. 바로 황무한 곳에 지하 대피소를 짓는 것이다. 장희는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웃으며 자신이 그렇게 많은 물자를 사는 용도를 의논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삶 때문에 그는 사전에 준비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먹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에는 반쯤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장희와 방우청 그들은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장희가 월마트의 창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웃들은 늘 할인된 물건을 사도록 부탁했다. 모든 사람들이 장희를 알고 있다. 장희가 그들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손자를 데리고 놀러 나가는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그녀는 마차 안에 금없고 있는 것과 신선한 소양고기를 보고 갑자기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아빠,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 창고 안에서 처리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너희도 다 쓸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점수를 나눠주겠느냐? 과거에도 늘 장희가 싼 할인화물을 사도록 도와주게 했는데 성격은 극히 싼 값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전세에서 그녀는 또한 허무한 일에 의지하여 장이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모든 이웃들이 장의 집에 달려가 강탈했을 때 그녀는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 더 힘을 발휘했다. 방우청과 림채령도 이 여성을 조장하고 싶지 않았다. 재빨리 이것들은 모두 장이가 샀는데 우리는 단지 그를 도와 돌려보낼 뿐이다 고 말했다. 린 아줌마의 눈은 즉시 장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아, 이것들이 너희 창고의 물건인 것 같다. 린 아줌마한테 좀 나눠주는 게 어때? 그녀가 말을 할 때 그녀의 손자 소호는 이미 수레에 올라 손을 뻗어 초콜릿 한 상자를 꺼냈다. 다른 사람이 작다고 보지 마. 하지만 눈은 악독이 매우. 그 수입 초콜릿 상자는 슈퍼마켓에서 200여 개 팔린다. 장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을 떼어 물건을 빼앗아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차갑게 린 이모에게 말했다. 미안해. 이 물건들은 내가 직접 남겨 먹고 있어. 림대마 검색 취연일변. 니. 장인은 이렇게 그녀에게 이 주택단지 지도자의 얼굴을 주지 않아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다. 특히 그의 손자 샤오오는 장오호에게 끌려간 후 초콜릿을 먹으러 울었다. 그는 심지어 장이를 가리키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욕했다. 이 나쁜 놈아, 빨리. 제4장 5성급 호텔 500테이블 주문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의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초콜릿을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장인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트램 소리로 말했다. 한마디 더 말해봐. 내가 너의 입을 때려. 린 샤오는 장이에게 놀라서 와우의 소리를 내자 크게 울고 땅에 앉으며 뿌리내기 시작했다. 린 아줌마는 손자를 달래기 위해 서둘러 갔다가 화가 나서 장이를 꾸짖었다.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데 왜 아직도 어린아이와 비교하느냐? 초콜릿 한 상자 아니야? 아이를 먹이는 것은 왜 그래? 그에게 초콜릿 한 상자를 줘. 내가 샀다고 생각하니 돌아서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누구든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러나 장인은 입구 모퉁이에서 한 번 굽는다. 이제 모바일 결제가 되었으니 결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돌아서서 돈을 주면 분명히 빚을 갚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가 먹었다고 말했다. 밥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야 돼. 장인은 냉소짓을 한 번 하고 나서 방우청과 림채령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들이 앞발을 가자마자 뒤에서 이마줌마의 큰 욕소리가 들려왔다. 장이가 귀가 막혔다. 린 이모의 아들과 며느리는 밖에서 일했고 그녀는 혼자 집에 손자를 데리고 있었다. 처음에 장이는 부드럽게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장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부도덕한 노부인과 그녀의 그 못된 손자 소호가 열흘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기적이다. 장이제는 시체와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그의 마음이 거칠게 된 것도 아니고 그날이 다가온 후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그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세 차의 물자를 모두 집으로 밀고 가자 장이는 그들을 떠나게 했다. 장이, 초대하는 것을 잊지 마. 방우청은 장현호를 향해 비비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장인은 그것을 본 후 마음속으로 한바탕 배가 고팠을 뿐이다. 그는 조금만 삐걱거렸다. 두 여자는 원래 남아있을 예정이었는데 장이를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이세의 단서였다. 그러나 장이가 그들을 대접할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장인은 자신의 이 공간을 열고 물건을 모두 수납했다. 이 물자가 공간에 배치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찰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하늘은 이미 늦었다. 장인은 휴식을 서두르지 않고 종이와 펜을 꺼내
다음 한 달간의 준비 사업을 상세히 계획했다. 장인은 책에 음식이라는 두 글자를 적고 뒤쪽에 표를 찍었다. 그 다음엔 온난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불길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벽난로와 불방의 원리는 거의 비슷하며 모두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난방을 가열합니다. 유럽의 겨울 기온은 특히 낮기 때문에 긴 추운 겨울을 이 방법으로 지낸다. 이런 경우 방을 다시 장식해야 하며 절연 단열층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가 장식하는 것을 언급하면 전세에 자신의 집이 누군가에게 문을 깨뜨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삐걱거리는 것을 참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집을 뚫을 수 없는 철강 요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꺼운 강판이나 합금 재료를 전면적으로 추가하여 적어도 일반적인 폭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안전을 농담으로 할 수 없다. 장인은 이미 한 번 죽음의 맛을 맛보았으며 절대 두 번째를 경험하려 하지 않는다. 안전한 집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천혜시에는 권기를 위해 특별히 안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4장 5성급 호텔 500테이블 주문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에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키는 보안회사, 그 중에서도 안전한 집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인은 전세에서 뉴스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외국의 한때 최고급의 대부자가 슈퍼보루를 만들어 소형 H 무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약물이 있다. 병이 나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월마트 창고에는 감기나 열과 같은 작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일반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충분하지 않다. 캄브 폭풍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나는 만전적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장이가 천혜시의 인맥이 비교적 좋다. 결국 창고 관리를 하는 그는 또한 일부 병원 창고 직원을 알고 있다. 충분한 돈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약이든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 후 장인은 손에 든 볼펜으로 책에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건 무기야. 인간의 생명은 풀겨자 같아서 살아있으려면 충분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인은 어떤 격투고수가 아니지만 무공이 아무리 높더라도 식칼을 두려워한다. 준비해야 할 무기는 충분히 강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계산칼, 빗방울과 계산도끼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활, 공기총, 복합활에도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미국 스타일입니다. 이 물건은 국내에서는 암시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으로 나가서 또한 현실적이지 않다. 밖에서는 인생이 낯설지 않아 나가서 한번 왕복하면 며칠이 걸릴 것이다. 나는 국외에 총소지증도 없고 무기점에 가서 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장이가 턱을 만져보았는데 이 문제는 당분간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 돈을 기꺼이 쓰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는 3시간을 보냈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뜨거운 목욕을 한 다음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인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밤새 잘 자지 못했고 그 사이에 악몽으로 몇 번이나 깨어났다. 깨어난 후 나는 여전히 집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여 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재범죄를 피하기 위해 장인은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반드시 만실하지 않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는 일어나 자신을 위해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이 공간을 열고 안에 던져진 물자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를 기쁘게 한 것은 고기와 과일, 채소를 하룻밤 동안 넣었지만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기는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과일과 채소는 하룻밤을 보낸 후에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간에 넣은 후 그 과일과 야채는 어제 처음 구입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나의 이 공간은 이 세계 밖에서 독립적이며 아마도 시간 변화의 규칙도 다르다. 시간이 더 느리고 심지어 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거칠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안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장이가 넣은 몇 마리의 물고기를 검사했을 때 그들이 모두 죽은 것을 발견했다. 죽은 후에도 생생하게 변질되지 않았다. 장이가 턱을 만지며 제4장 5성급 호텔 500테이블 주문 언더라인 사인 글로벌 얼음, 나는 종말의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의 사용 규칙을 몇 개 이해하였다. 살아있는 생물은 그것을 넣을 수 없으며 그것을 넣은 후에도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살겠다는 생각이 그리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도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 공간에는 하얗게 무성한 한판이 있어 장이 자신의 집보다 더 편안하다.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이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나타났다. 신선한 고기와 채소, 과일을 보존할 수 있다면 잘 요리된 음식은 어떨까요? 장이는 비록 자신이 요리할 줄 알았지만 결국 전문의 요리사와는 격차가 크지 않다. 앞으로는 혼자 밥을 요리할 수밖에 없어 그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지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장인은 즉시 전화를 걸어 천혜시에서 가장 큰 5성급 호텔 홍복천하에 주었다. 이 호텔에도 테이크아웃도 있고 게다가 그들의 집의 음식 맛수준은 인류로 장이가 먹기를 매우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홍복천하대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요? 장인은 즉시 말했다. 내 집안에는 손님을 초청하고 3일 3야의 유수석을 대대히 놓아야 한다. 500개의 식탁을 예약해야 합니다. 전화 쪽도 깜짝 놀랐다. 500식탁의 밥은 그들이 해도 오래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5성급 호텔이며 한 테이블의 술석이 가장 저렴하면 4천 달러입니다. 500테이블 아래로 그것은 100만 이상입니다. 웨이터는 감히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재빨리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우리 매니저에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표 그랜드 호텔의 매니저인 첸 딩팽입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